안녕하세요. 네, 그 숙명 글로벌 어학원 프랑스어 과정을 맡은 홍태숙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이시죠. 그래서 우선 입학 축하드리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네, 빨리 진행하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입학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입학하기 전에 저하고 프랑스어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또 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그런 PPT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숙대 불문과 졸업하고요. 네, 프랑스에서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언어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숙대에서 네,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여러분들 선배이기도 하고요. 네, 또 프랑스어 재밌게 공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또 새롭게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돼서 저 매우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열흘 동안 3시간, 매일 3시간이에요. 사실 이게요, 쉽지 않은 강의거든요. 굉장히 앵덩스, 프랑스어로는 앵덩스라고 하는데 인텐시브 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영어 이외에 제2외국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훨씬 한 2년, 3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영어 너무 잘해야 돼. 막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래서 야, 영어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제2외국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요새는 영어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뭐 웹서핑을 한다든가 자료를 읽어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영어를 하는 거 가지고는 또 이런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랑스어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혹은 조금 멀리 가서 아랍어라든가 이렇게 흔치 않은 특수 외국어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외국어를 배워서 내가 그 영어 이외 이미 국제어로 자리 잡은 영어 이외에 또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이 나만의 어떤 뭐 이렇게 자신감, 나만의 어떤 자격, 뭐 이런 것들 있죠. 나만의 어떤 나를 특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어 하나만 하는 것보다 프랑스어가 프랑스어를 비롯해서 뭐 독일어도 있고 이제 일본어도 있고 우리 글로벌 어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어학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프랑스어를 포함해서 그런 언어들이 물론 이제 약간 그 결이 좀 다른 언어들도 있지만 영어하고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언어와는 굉장히 체계가 다른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언어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갖고 와서 바로 적용을 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언어가 바로 프랑스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선택을 해서 듣게 되시면 정말 ABCD, 근데 프랑스어로는 아베세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벳 하나하나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서 조음을 하죠. 그래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여러 단계에 걸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야 열흘 동안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열흘 동안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신입생 어학 코스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해보면 사실 열흘 동안 3시간이면 30시간이잖아요. 근데 저희 그 학기 중에 그 정규 수업이 45시간이거든요. 45시간 동안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수업량의 실질적인 수업량은 3분의 2밖에 안 되죠. 30시간이니까. 그런데 거의 45시간에 해당하는 양을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정규 수업보다 우리 인원이 아무래도 인원이 작아요. 왜냐면 정규 수업은 막 어떨 땐 1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100명이 넘어가는 학생들을 앞에 놓고 수업을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는 네, 다시 설명해야 되고 재설명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진도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나가는데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15명을 넘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아서 수업을 해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렇게 밀도가 높은 그런 수업이 되고 진도도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전날 들었던 수업이니까 그 다음날 수업을 듣는 게 조금 체력적으로는 힘들긴 하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진도를 거의 한 학기 수업을 다 나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들으면서 이미 2학기를 2학점을 따잖아요. 근데 그 2학점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에 가면 똑같은 과목을 들으면서 좀 더 쉽게 그 수업을 따라가고 좋은 학점을 받게 되고 또 거기서 추가적으로 3학점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지만 대학 합격하고 3월달 입학할 때까지 이 한두 달의 시간을 또 얼마나 이렇게 보람있게 보내느냐,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그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거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내 입시 때문에 부담도 굉장히 많이 가졌을 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고 시험도 받고 수능도 받고 그쵸. 그래서 그런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쉬고 싶어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잠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 이제 또 새로운 세계로 가니까 나를 다잡고 뭔가를 좀 준비를 해볼까 라고 하는 뭔가 되게 적극적이고, 네, 그러니까 좀 앞을 이렇게 준비하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런, 시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그 외국어 하나를 시작을 해서 이 시작을, 예, 뭐 잠깐 학점 따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전공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년 내내 조금씩이라도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막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하는 것까지는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텍스트 같은 거 뭐 인터넷에서 찾은 텍스트 같은 거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읽는다던가 혹은 여러분들 그 이력서에도 외국어를 독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무기 하나를 여러분들이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굉장히 보람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썼던 것처럼 그래서 그 교양 프랑스어 우리 그 정규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를 중점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언어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 문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외웠던 어떤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동시에 프랑스어를 배울 때 어떻게 좀 더 이렇게 그 용이하게 새로운 언어에 접근해 갈 수 있는지를 잘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왜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느냐?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는 뭐 이미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는 국제어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영어로 원래 처음 서류가 영어로 적혀지는 문서가 전체 인터넷상에 있는 문서의 약 6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이 넘죠. 그래서 사실은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됐어요. 이제는 영어를 글로벌 시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꼭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영어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더 그런 사회가 됐고 코로나 때문에 더 또 그런 사회가 됐죠. 비대면이 돼서. 그런데 영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거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거의 필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영어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어는 우리 가족끼리, 예,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할 때는 영어가 또 필요한 언어가 됐고, 그런데 그런 거에서 또 자기 차별화를 위해서 또 다른 언어를 해야 되는데, 프랑스어가 가진 위상을 보면, 네, 왜 프랑스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 인구로 보면 5번째 언어예요.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구가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렇고, 영어는 워낙 많은 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스페인도 그렇고, 다 이 그 식민 지배를 통해서 언어를 내리도록 했죠. 다른 대륙에. 그 다음에 아랍어는 그 이슬람교를 이렇게 확산시키면서 아랍어가 같이, 왜냐하면 코란이 아랍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란을 읽어야 되니까 아랍어를 사용하는 그런 그 나라들이 많고요. 그 다음은 프랑스어거든요. 그래서 주요 국제기구의 실무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36개국 공식 언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데도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4개 언어가 공식 언어잖아요. 영어 쓰고 프랑스어 쓰고 독일어 쓰고 로망슈어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 그쪽 지역에서 쓰는 언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캐나다도 퀘벡주는 프랑스어만 그 공식 언어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36개 나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 나라들이 북아프리카 쪽 특히요. 그래서 그 3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고 2050년 정도가 되면 7억 명 이상이 프랑스어를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그쪽에서는 그 프랑스어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다 프랑스어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프랑스어는 굉장히 사용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영어에 영향을 준 프랑스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영국의 윌리엄 1세라고 13세기에 그 프랑스 지방의 영주였다가 영국으로 쳐들어가서 영국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사람이 프랑스 이름으로는 기욤인데 그 기욤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윌리엄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1세라는 영국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 역사에서는 13세기부터 약 한 300년 정도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국 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국에서도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족이 왕궁에 가면 왕이 프랑스어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족은 프랑스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워서 왕이랑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요. 집에 오면 집에서는 영어를 하겠죠. 근데 영어를 하더라도 때때로 프랑스어가 조금씩 섞이기 시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영어를 보면 약간 두 개의 층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그 일반 대중이 정말 손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어와 그 다음에 외교관이라든가 이렇게 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영어와는 약간 격식 있는 영어와는 약간 그 영어 쓰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격식 있는 영어가 다 어디서 왔느냐. 네, 그 시절 왕이 쓰던 언어 거기서부터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우시면 굉장히 쉬운 프랑스어가 영어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격식 있는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되게 그 스펠링이랑 이런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어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거리가 먼 언어, 너무 배우기가 어려운 언어 이런 어떤 그 선입견은 좀 버리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문법의 세계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 일단 예를 좀 들어봤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말은 이렇게 다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말과 영어 혹은 프랑스어 같은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또 우리말에는 관사가 없잖아요. 근데 프랑스어에서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관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잘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재미있게 초반 프랑스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보람 있는 열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어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를 맡은 박인순입니다. 저는 북경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북경 천안문 광장입니다. 여기 가서 중국어를 크게 외친다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중국어 교육이 왜 필요할까를 이 유명한 투자왕 짐 로저스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 발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2030 세대라고 한다면 반드시 중국어나 러시아를 가르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분도 지금 자녀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떨리네요.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한국으로 이사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의 심천하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와 러시아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니까 중국어가 이만큼 세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딸이죠. 이방카도, 그리고 저커버그도 딸을 중국어를 시킨다고 합니다. 중국인 부모를 불러서 집에서 교육시키는데요. 미국의 상류층에선 1년에 1억 정도를 드린다고 해요. 자녀 공부시키는데. 그리고 중류층에선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중국어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부터 교재에 중국어가 옆에 따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못 배우지만 우리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중국어를 활용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수강 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처음 배우는 초학자들이 가장 좋고요. 가장 좋은 이유는 중국어 발음을 처음부터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선행학습자들도 제법 많이 특강을 신청하시는데요. 그분들한테 좋은 점은 고등학교 때 단체로 같이 반에서 배웠을 때 중국어 발음을 제대로 익히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교정해 주면서 중국어를 다시 발음을 교정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입시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어 한자를 제대로 익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를 매 시간에 외울 수 있게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배우는 한자나 발음은 그 시간 내에 다 완전히 익숙할 정도로 숙달되게 익힐 수 있게 준비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SK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단어가 대부분 기초 단어잖아요. 그래서 HS 급수에 맞게 제일 낮은 급수 준비하는 학생들부터 하시면 되고, 기초 회화를 아셔야 문법 배울 때 쉬우니까 HSK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교재인데요. 카이신 중국어 회화라는 교재를 선택해 봤습니다. 특강 기간 동안에 10권 나가는데 무난하고요. 그리고 제목도 카이신 해서 즐겁다라는 뜻인데, 즐겁게, 조금은 약간은 단순하다 싶으면서 너무 버겁지 않은 교재라서 이 교재를 선택했고요. 교재에서는 철저한 발음 연습과 회화 연습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날 배운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날 바로 익히는 걸로, 그리고 저하고 확인하고 수업 끝나는 걸로 할 거고요. 한자 익히기도 온라인이라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 익히는 것도 그 시간에 다 익혀서 확인하는 때까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교육 효과를 보시면요. 우선은 중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어 배워서 입을 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계속 회화로 얘기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중국어 자신감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을 여러 번 외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어에 대한 흥미라고 세 번째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 할 수 있게 향상시킬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뜻이고요. 중국어 회화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간단한 회화는 그날 학생들이랑 저랑 같이 친구들이랑 저랑 같이 연습하면서 간단한 회화는 우리가 배운 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히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많이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말이 빨랐는데요. 이 설명은 좀 간단하고 짧게 한 것 같은데 수업에서는 심도 있게 그리고 또 확실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기초 독일어를 할 서윤정입니다. 제 소개를 일단 먼저 할게요. 저는 숙명여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 마인츠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석박사를 하고 귀국을 해서 대학교에서 이제 독일어하고 독일어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할 그 독일어는 기초 독일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영어의 알파벳 독일어로는 아베체대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아베체대부터 해서 기초 문법을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회화 이런 부분도 다룰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이제 일단 여러분이 독일이란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제 궁금한 게 많이 있을 텐데요. 독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동차, 그죠?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된 나라, 그 다음에 유럽연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나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문학가. 노벨상 수상자가 세계 3위예요, 독일이. 그래서 뭐 문학, 음악, 그 다음에 화학, 물리학 어느 부분이든 다 독일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뭐 법학과 같은 경우도 독일 법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 법이 독일 법을 모법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철학도 워낙 이제 독일 철학자도 유명하죠. 칸트, 헤겔, 뭐 쇼펜하우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괴테, 슐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르만 헤세, 이 사람들 다 독일 사람들이고. 그러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독일어를 하다 보면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독일어가 굉장히 그러니까 꼼꼼하고 치밀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게 독일어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그런 거는 하나씩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학교 들어오면 뭐 고등학교 때보다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여행도 가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일어가 얼마나 잘 쓰이는지. 독일이 끼고 있는 국경 국가가 9군데예요. 네,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이렇게 9개 나라를 근접에 두고 있어요. 인접에. 그래서 독일에다가 거점을 두고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한다 치면 벌써 10군데는 쉽게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독일도 보고 다른 유럽 나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견문을 넓힐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추천하는 건 뭐냐면
대학 다니면서 어학연수도 중요하지만 배낭여행을 꼭 가라. 배낭여행을 꼭 가서 견문을 넓히고 여러분이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으면 사실 아웅다웅 하는데 나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2외국어를 배우는데 유럽 중앙에 있는 독일어를 배워서 가면 훨씬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유학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더욱 좋고요. 자, 그러면 이 수업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대학생을 위한 활용 독일어예요. 이게 계속 개정이 돼서 이게 최신판도 있을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언제 거든 상관없으니까 대학생을 위한 활용 독일어 1을 구비하시고요. 과정은 문법, 그 다음에 회화, 텍스트 독해, 연습 문제 풀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할 게 독일어 기초 문법을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베체대부터 해서 그 모든 문법을 배울 건데 문법을 배우다가 어렵잖아요. 외워야 되고 뭐 숙제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수업하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다 외울 수 있게 할게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다 외울 수 있게 해서 따로 시간 투자를 안 해도 충분히 독일어 문법을 숙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단어를 익혀야겠죠. 모든 언어는 단어를 알아야 되죠. 문장 구조 파악하기, 그 다음에 기초 회화를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어 초급 과정을 완성해서 독일어와 여러분이 친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은 지난 시간 걸 복습을 하고요. 지난 시간 했던 연습 문제를 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과 문법을 나가고 문법에 그러니까 기초해가지고 독해하고 회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은 중간중간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할 건데, 그 다음에 독해한 다음에 또 회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관용구를 이제 배우고 마지막에 수업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오늘 진도 나간 것까지, 그 다음 시간에 또 지난 시간 거 복습하고 또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잊어먹지 않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별 테마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10과까지 있어요. 10과까지 있는데, 우리가 열흘 수업을 하거든요. 열흘 수업을 하면 10과까지 다 나가지는 못해요. 다 나가지는 못하고 한 8과 정도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어느 정도 나갈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는 Wer ist das?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Ich bin Koreaner. 나는 한국입니다. 2과예요, 이게. 그 다음에 기젤라 드라이게 슈비스터. 그러니까 기젤라는 3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가족 소개를 하는 거예요. 3과에서는 가족 소개를 할 거고요. 4과에서는 기차가 부산으로 언제 출발합니까? 반 페어 때어쭉 부산 앞. 이거는 이제 여행 다닐 때 여러분이 기차 타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가서 독일 기차를 어떻게 탈지,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Wie spät ist es jetzt? 지금 몇 시입니까? 이것도 시간 물어보는 거, 그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estellen Sie gleich auch ein Taxi. 바로 택시를 부르세요. 택시 잡는 거. 그 다음에 차표 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이메일 쓰는 거, 뭐 이야기 해가지고 이렇게 10과까지 있는데, 한 기젤라페 아일지시니트 서둘리지 않는다. 여기까지 아마 진도가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나면 여러분이 학부 수업을 들어가서 전공 동문과를 들어가던, 아니면 교양 독일어를 들어가던 1학년 1학기 수업 기초 독일어, 뭐 독일어 1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냥 그러니까 수업 따라만 가고 따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최고 득점을 받지 않을까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 독일어 같이 하면서 독일어에 대한 그 기초 지식,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상식, 이런 걸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나상 고니치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수업을 맡고 있는 은수희입니다. 먼저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이제 입학하면 숙명여대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본어 수업. 제가 학교에서 교양 일본어 강의를 하다 보면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일본어 관련 전공자나 부전공자들은 물론이고요. 일본어와 관련이 없는 학과더라도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일본 원서 관련 원서 전공책을 읽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곤 합니다. 네, 그러한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일본어 초급을 다지는 과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시작해 보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죠. 예, 그리고 또 일본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럼 여행을 갔을 때 뭐 번역기라던가 이런 기계들이 많이 요즘 발달되어 있지만 그 발달된 기계들을 더 잘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일본어 지식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교양 과목 일본어 1 수업의 어떤 예습 과정으로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히라가나, 가타카나라고 하는 문자부터 시작해서 일본어 초심자라도 부담 없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교재는 문화도 함께 소개되어 있는 문화와 함께 배우는 만만한 일본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통해서 먼저 일본어의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요. 그리고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일본어 회화 실력을 향상하는 데 그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